안녕하세요. 크립토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에는 실적이랄 게 딱히 없다. 그러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냐? 못 갚을 거를 알면서도 신용카드를 긁고 있다. 이게 어디 개발도상국의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미국의 얘기입니다. 식비를 내기 위해서 기름값을 내기 위해서 빚을 내서 떼우고 있다. 카드 연체가 2022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의 2배라고 합니다. B2가 아니고 정말 생활비를 위해서 연체 빚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이게 미국만의 일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도 전 마찬가지라 보는데요.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가 아니고 투기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실이지 않겠냐. 왜? 이 상황을 한꺼번에 뒤집을 만한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코인이냐 주식이냐 사실 관계가 없어요. 뭐든지 그냥 올라서 내 삶을 바꿔만 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참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게 참 더 어려운 방향으로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비트마인을 보니까 이더리움이랑 상관관계가 당연히 뚜렷하겠죠. 이더리움이 오르면 비트마인은 더 오르고 이더가 떨어지면 비트마인은 더 떨어집니다. 이더리움이 다른 점이 있다면 이자 주는 게 있죠. 스테이킹 2% 3% 요거 가지고 차별성이라고 할 만한 건 사실은 좀 애매한 거죠. 우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그냥 사면 되는데 굳이 스트래터지나 비트마인을 사는 이유는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상승장에서는 2배, 3배, 심지어 5배도 갈 수 있지만 하락장,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2배, 3배, 4배, 5배 갈 수 있는 거겠죠. 레버리지 ETF 이제 과도한 빚으로 그 신용을 내서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스트래터지나 비트마인, 이제 알트코인 요게 쉽지 않은 이유는 저는 타이밍을 제대로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쌀 때 꾸준히 팔아야 되는데요. 비쌀 때 꾸준히 이제 삽니다. 그리고 쌀 때 꾸준히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꾸준히 팔죠. 이게 참 엇박자가 나도 그러니까 우리 맘대로 이게 참 쉽게 되지는 않는다. 여기 다이어트랑 비슷한 거죠. 투자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아는데도 잘 안 되는 거겠죠. 갤러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 개미들이 레버리지를 지능으로 똑똑한 투자로 착각하더라. 8월에 이렇게 가면 또 터질 것이다. 경고를 했는데요. 레버리지 ETF 지금 상폐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잘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코스닥이네 코스피네 또 이제 들썩들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고를 한 거죠. 저는 이거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줄이라고 하는데 이게 잘 될까요?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옆에 사람 보면 더 커져만 가는 건데 B2는 당연히 지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만 빼고 다 투자한다고 그게 꼭 옳다는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사람들이 결국 그게 답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하면 위험한 거구나. 그러니까 레버리지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중립적인 매우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매우 날카로운 칼날을 평소에 잘 쓱싹쓱싹 써보셨던 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잘 써보셨던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위기에 찔려서 쓴다라고 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얘기죠. 지난 한 7월 달에 코스피 대청산 나왔잖아요. 요게 느낌이 또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우리 구독자님은 그러시면 안 되겠죠. 제가 보는 AI 이런 느낌이 되지 않겠냐. 지나고 나면 많이 오른대요. 이 변동성이 레버리지 안 쓰셔도 충분히 숨을 참기도 어려운 그런 어떤 변동성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조금 자제를 하면 저는 투자를 오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고점에 포모에 그냥 전재산 영끌해서 들어가는 거나 레버리지나 마찬가지로 좀 우리는 오래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 시간을 항상 앞당기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주식 무서워서 이제 못 사겠다.
발 빼더니 30조 뭉칫돈이 어디로 갔냐? 이제는 뭐 은행 예금으로 다 이제 빠져나갔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화끈한 민족입니다. 우리 특히 한민족이 정말 한방을 누구보다 뜨거운 민족이 이제 민족성은 잘 전 변치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왜 레버리지 ETF를 승인해서 이렇게 지금 이 모양이 됐냐? 근데 이게 나중에 이거 살아있으면 나중에 또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어쩔 생각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게 올랐대 하면서 우르르, 저게 올랐대 하면서 우르르 왔다 갔다 하면서 코인 떨어지니까 주식 같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 떨어지면 다시 또 코인으로 오는 겁니까? 이게 뭐 우리가 실탄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큰 수익을 가져가기는 정말 어려워요. 뭐 천재 음악가, 천재 사업가, 천재 운동 선수들, 천재라고 불리지만 재능 타고난 거 맞습니다. 근데요, 이거를 꾸준히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루틴이 실은 비결이거든요. 저는 대중들을 잘 살피는 것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중들을 살피는 것은 그 심리를 보고 현상을 파악하기 위함이지 똑같이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그들과 똑같이 동조화되는 것은 철저하게 의식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냥 자기 가던 길 가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라는 얘기입니다. 메타플랜이 아시죠? 상반기에 지금 뭐 미실현 손실이 1.6조 원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뭐 팔진 않았겠지만 비트코인을 살려고 하는데 돈이 없네. 그래서 재원 확대를 위해서 무담보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담보 없이 회사채를 발행한다라는 것도 저는 희한하게 들립니다. 상반기의 비트코인 평가 손실은 이거 일시적인 가격 변동을 반영한 회계상 평가 조정이다. 여전히 메타플래닛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무려 43,000개 들고 있거든요. 이게 상식적이냐라는 거죠. 지금 상반기에 손실이 마이너스 1.6조 원인데 그거 일시적이야.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무담보로 회사채 발행해서 비트코인 또 사겠다라는 거예요. 뒷배가 보통 뒷배가 아닌 거죠. 금융 엘리트조차도 이런 손실을 감안하면서 꾸역꾸역 장기 플랜을 짜고 있다라는 점을 지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시큐리타이즈, 토큰화 플랫폼, 그러니까 규제 친화적인 그 상장 기업이 됐죠. 그 블락락도 여기 투자를 많이 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을 잘 했는데 지난 2, 4분기 봤더니 마이너스 2,170만 달러. 이게 지금 주가는 사상 최저치 지금 계속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만 힘들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거 다 거치고 있어요. 뭐 아예 저기 뭐 메타플래닛 뭐 저기 마이클 세일러도 지금 계속 비트코인 팔고 있습니다. 욕 엄청나게 먹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다 같이 거치고 있는 현상이다. 지금 하락장 지금 누구나 다 힘든 상황이다. 포드 인더스트리 여기는 솔라나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DAT 기업이에요. 솔라나. 2, 4분기에 손실만 대략 마이너스 1,000억 원입니다. 6,900만 달러 순손실. 그러니까 2, 4분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것은 50만 개의 솔라나를 스테이킹 수익으로 추가를 했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실패와 성공이 어찌 보면 저는 태도에서 이미 결정이 난다.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상황. 누군들 안 힘들고 누군들 안 피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이 바꿀 수 없는 상황을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정부를 탓합니다. 성공에 이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 씨앗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관점의 차이라고 전 생각해요. 하루에 내가 뭐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XRP 뭐 어떤 코인이 됐든 내가 하루에 한 10,000원 정도는 살 수 있지 않나? 그냥 이 커피 그냥 마셨다 치고 이런 관점이 꾸준히 쌓여가면 저는 그게 그 사람의 성향을 바꾸고 관점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직 내가 좀 건강하다. 아직 그래도 적지만 수입이 있다. 그리고 조금 뭐 아껴가고 집에서 좀 밥 좀 해먹고 뭐 예를 드는 겁니다. 하루 10,000원은 그래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저 같은 경우도 올해 뭐 해외여행은 조금 잠시 미뤄두고
국내 좋은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해외여행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려고 그냥 이렇게 뭐 계곡 가라도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게 이게 참 그 감사한 일이 되겠죠. 코빗 인수를 끝낸 미래 에셋 500억 원을 수혈합니다. 디지털 자산 사업의 속도를 가져가겠다. 지금 500억이요.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대 주주에게 신주를 전량 배정하겠다. 어디 이제 쓰겠죠. 근데 왜 유상증자하세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무구조 개선 및 긴급한 자금 조달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유상증자했다. 한마디로 엄청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1,300억 원을 주고 코빗의 지분 97.15%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이름을 디지털 X로 바꾼다라고 하죠. 어찌됐건 인수는 했는데 상황이 많이 힘든 거예요. 유상증자에서 지금 뭐 사람들 월급도 줘야 되고 새로운 또 사업 뭐 플랫폼에 뭔가 이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돈이 들겠죠. 박현주 회장이 디지털 X 코빗을 미래에셋 3.0을 구현할 핵심 축이다. 이렇게까지 선포를 했거든요. 저는 이전에 넥슨보다는 훨씬 더 잘 해내지 않겠냐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합니다. 저는 그 신기한 게 있어요. 2017년 넥슨에 인수가 됐었던 게 이제 코빗인데요. 사실상 실패라고 봐야겠죠. 꼭 최초라고 해서 최고가 되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뭐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지금 블록체인도 그렇고 AI도 그렇고요. 꼭 처음에 내가 여기서 깃발 꽂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회사가 끝까지 최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계속 잘해 나갈 수 있는 계속 포기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타이밍도 되게 중요해요. 2017년에 샀던 회사와 2026년 산 회사 누가 더 현명한 결정일까요? 당연한 건데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 뭐 게임 회사는 게임 회사, 지금 금융 회사, 증권사는 증권 회사, 뭐 자산 토큰화랑 연계해서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좋은 회사와 자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시너지를 가져가는 싸움인데요. 7년에 싸게 산 걸까요? 지금 산 게 훨씬 더 싸게 산 걸까요? 저는 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싸게 사야 되는데 그때 자꾸 팔고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때 자꾸 삽니다. 그거를 이겨내야겠죠.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수익형 ETF를 확보합니다. 아예 옵션 기반 ETF 운영 회사 네오스라고 하는 것을 인수를 추진했습니다. 저번에 골드만삭스에서 비트코인 커버드 콜 상품 이자 주는 비트코인 ETF 상품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 출시가 안 됐지? 근데 이제서야 이해가 된다. 뭔가 봤더니 비트코인 하이 인컴 ETF, 부스트드 뭐 비트코인 하이 인컴. 그러니까 이자 주는 ETF 시리즈, 뭐 이더리움도 있습니다. 이것들 ETF 만드는 회사를 지금 통째로 인수한 거예요. 이게 뭐 내년 1분기에 아마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멈췄다가 아닌 거죠. 뒷단에서 뭔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코스컴과 NH투자증권도 토큰 증권, STO라고 하죠. 그 사업을 위해서 서로 손을 잡았다. 저는 이 코스컴, 제가 여기도 2018년도에 계속 방문을 했던 것인데요. 정말 뒷등으로도 안 들었던 회사였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였어요.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블록체인에 있어서만큼은 그거 땄어. 지금 왜 나한테 그러고 있어? 저 윗사람들 이거 해봤자 이게 먹힐 것 같아요? 저를 이제 여러 번 이제 훈계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일본의 미쓰비시 UFJ, 뭐 일본의 최대 은행 그룹입니다. 여기에서 블록체인으로 수요가 원래부터 있었던 일본 국채 즉시 결제를 추진합니다. 뭐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씁니다. 뭐습니까? 머니마켓 펀드 토큰으로 만들어서 뭐 이제 퍼블릭 체인, 프라이빗 체인에 띄우겠죠. 그 다음에 SEC에서 프랭클린 템플턴 온체인 정부 MMF. 그러니까 MMF 펀드는 수요가 항상 원래부터 많이 있던 거예요. 근데 MMF 그 갖다 놓으면 이자도 짭짤하게 얻을 수 있고 또 이제 내 마음대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거든요. 이것을 토큰화하면
수수료가 더 싸지고 더 빨리 정산이 됩니다. 원래부터 수요가 있는 것부터 원래 토큰 하는 게 맞습니다. SEC가 비조치 의견서, 이건 No Action Letter라고 법 위반 소지가 좀 있어도 봐줄게 이거예요. 봐주겠어. 온체인 펀드, MMF 펀드 한번 해봐.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만 보면 기업의 실적을 결국은 따라가는 그 공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매출이 얼마야, 손익이 얼마야, 사업의 뭐 구조가 어떻게 됐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적, 이것이 이제 본질이다. 그러니까 가격이 결국 본질을 따라간다. 코인 투자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게 실적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애매합니다. 뭐 이제 체인 수수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막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실적이 없는 회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구체화해서 뭐가 본질이야, 뭘 따라가야 돼, 이걸 보기가 기존의 주식과는 전혀 다른 이제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크립토 투자에 있어서 본질은 뭐냐면, 첫 번째, 누가 무엇을 왜 하는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 세계에 있는 지금 금융회사들이 뭘 합니까? 자산 토큰화 다 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 사업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파생 상품 만들어서 다 팔고 ETF하고 담보대출하고, 이게 왜 할까요? 자선 사업을 위해서, 진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도와주는 건 이제 결과가 되겠죠. 미래를 선점하고 미래 수익화, 다변화, 이거 안 하면 죽겠구나 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거 뭐 지금 금융회사들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소위 말하는 힘센 선진국에서 크립토를 나몰라라 지금 손을 딱 놓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채택을 이미 했든지 아니면 탄탄하게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미래 금융 전쟁을 벌입니다. AI도 전쟁인데 금융도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AI랑 금융이 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나라든 회사든 그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겠죠. 그렇다고 이게 뭐 일사천리로 막 가냐? 아니죠. JP모건과 블랙록 서로 다른 진영이에요. 서로 잘하는 것도 관점이 좀 달라요. 약간 반코인처럼 보이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JP모건 이제 막 대중들 좀 속여놓고 본인들이 뒷단에선 준비를 십수년을 했습니다. 블랙록 트럼프 대통령. 그렇다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뭐 자기 맘대로 지금 일사천리로 진행됩니까? 아닌 거죠. 시간은 걸립니다. 근데 본질은 저는 변치 않을 것이다. 나스닥에서 온체인 주식을 나타나기 위한 표준 구격인 나스닥 토큰 설계 표준 핵심 프로토콜, 지금 엔지니어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뭐 토큰 발행하고 규정 준수하고 뭐 체인을 골라서 여기 위에다 얹히는 게 되겠죠. 이런 일들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쓰냐 마냐, 예측 시장이 이건 이제 뭐 지금 불법이냐 마냐 하고 있지만 결국에 이게 밀어붙이면 이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금융 이제 해칭 파생 상품이 저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크립토 매매 수탁 결제, 뭐 토큰 뭐 담보대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선택 사항이 전혀 아니에요. 제가 2014년도에 한국은행에 찾아갔었죠. 전 놀랍게도 보고서 쓴 거 다 보고 갔거든요. 근데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다 알고 있는데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란 거 그 피곤한 거야. 근데 뭐 나와서 뭐 발표를 해달라니까 당연히 더 싫었겠죠. 2016년이나 17년도 주요 은행들, 신용카드 회사들 찾아갔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아십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실무자만 알고 있는 느낌이에요. 꼭 윗사람들이 막 보고가 돼서 막 이걸 그게 아니고 그냥 너 한번 알아봐. 알아는 본 거죠. 근데 윗선으로 해봤자 정말 말이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2018년 코스컴 마찬가지입니다. 뭐 블록체인으로 이제 세상이 바뀝니다.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래서 지금 당장 뭘 좀 보여줘봐. 제가 보여드릴 게 없었죠. 엄청난 비웃음을 실은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뉴스 보시면 우리나라에 뭐 예전 같으면 정말 어깨를 감히 나란히 한다 상상 자체가 불가능했던 우리나라 시중은행이요. 서로 코인 거래소 계좌 좀 주세요 하고 지금 로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저는 이건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진짜 그런 거 파는 그런 사기꾼 거래소한테 지금
계좌 내놓으라고 우리 좀 같이 왜 자꾸 뭐 일거래소 일은행만 하냐 이거 좀 넓혀주라. 결국 제가 옳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 투자를 하시려면 이제 숱한 우리 그 주변에 잘 모르시면 저는 뭐 비웃고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가볍게 이겨내셔야겠죠. CPI 뭐 미국에서 뭐 예상의 부합치가 나왔다 뭐 이거 다 들어서 아실 테고 이것 자체로는 비트코인의 상승 재료로 역부족이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뭐 잭슨 홀 미팅을 하고 9월 4일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 9월 11일 뭐 물가 지표가 또 나오겠죠. 뭐 9월 달에 또 FOMC가 있지만 지금 상황은 웬만한 호재 악재에 반응을 잘 안 합니다. 알고 있는 악재 시큰둥해요.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호재 시큰둥합니다. 뭐 그래서 뭐 그러니까 잠깐 올랐다고 다시 떨어지고 잠깐 떨어져 갔다 다시 또 올라요. 저는 지금은 우리 그 생각보다 좀 큰 트리거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연준은 좀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연준 뭐 그 의장 입만 쳐다보던 시대에 완전히 갔고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이제 더 정확히는 스콧 베센트, 피터 틸이 그 뭔가 뒷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 앞에 트리거로서 발표를 할 날이 전 올 거라고 봐요. 3분기도 물론 이제 9월 달에 있지만 3분기보다는 4분기로 갈수록 지금 저는 바닥이 다져지는 기간이 이게 길어진다는 것은 위로 올라갈 그 기간과 높이가 더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뭐 이게 본질적으로 이게 뭐가 크게 뭐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제2의 제3의 이란 전쟁 오히려 더 나오겠죠. 이것보다는 클래리티법을 한 번 더 이제 지켜보셨으면 어떨까? 끝까지 아마 사람 마음을 뭐 이렇게 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알트코인 중에 트론 차트를 항상 이제 눈여겨 보는데요. 이건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왜 동그라미 쳤냐? 이게 쉽게 말하면 2025년, 2026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락장 차트여야 되는데 다른 코인이랑 지금 이 트론의 차트를 보시면 전혀 다릅니다. 어딜 봐서 이게 하락장입니까? 계속 그냥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우상향한다는 얘기는요. 트론의 그 토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대량 채택,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코인이 저는 트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론 기반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최근 7일간 10억 달러가 오히려 더 증가했다. 타 체인 대비해서 10배 이상 급증했다. 1위가 트론이고요. 이게 뭐 주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2위가 바이낸스 체인, 3위가 앱토스, 4위 아발란체, 5위 스텔라, 6위 뭐 아비트럼 이렇게 했는데 1위와 2위의 격차가 상당히 크죠. 스테이블 코인 특히 USDT, 테더 결제의 압도적인 1위는 계속 트론이거든요. 참고로 전 트론을 지금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트론을 매수할 계획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중국계라고 하는 것도 제가 뭐 이게 중국계라고 해서 뭐 예전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저런 데이터상으로 압도적인 1위라고 하는 게 그게 지금 뭐 어쩌다 1위가 아니고 지금 계속 1위를 하고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결제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토큰에 대한 수요가 매우 많겠구나. 그래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트론이 더 높겠구나. 그러니까 돈이 있다면 지금 트론보다 다른 좋은 코인들 떨어진 게 전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XRP가 될 수 있겠죠. 2024년 11월 XRP가 정말 붕 떴습니다. 그때 뭐 한 7배 올랐습니까? 근데 신규 이용자 유입도 정체가 됐고 그때 이후로 지금 최저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거죠. 로빈후드에서도 보니까 뭐 거래량이 33%가 전월 대비 감소했습니다. 저는 아직 증명이 안 된 코인들이 부지기수라고 생각해요. 뭐 4대 천왕뿐만이 아니고 뭐 ISO 2002 코인들도 그거 지금 증명됐습니까? 지금 가격이 거의 뭐 곤두박질 어디가 바닥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산 토큰화에 가장 많이 쓰일 코인들 뭐 이더리움, 솔라나 뭐 등등 있죠. AI 에이전트, AI에 친화적인 프라이버시가 조금 기능이 추가가 되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뭐 이더리움도 여전히 많이 됩니다. 뭐 트론도 많이 쓰고 바이낸스 체인 아까 아발란체 다 보셨죠. 담보물 통해서 뭐 대출을 할 수 있고 디파이 할 수 있고
그다음 뭐 전 세계 어디든 결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언젠가 증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이미 확정된 미래가 맞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격이 너무 힘든데 돈이 없으면 저는 진짜 이 하루 한 10,000원 정도 그냥 뭐 예전에 리플 XRP를 뭐 5,000원일 때는 10,000원 2개밖에 못 샀습니다. 지금 몇 개 삽니까? 좀 훨씬 많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으로 그냥 좀 루틴화하면 어떨까? 그래도 나는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증명의 날은 올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